네, 안녕하십니까. YG 대체투자 스몰톡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히스토리 요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1990년도부터 2024년, 5년, 현재까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이걸 정리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최근에 우리 금리가 어떻게 될지가 되게 궁금한데, 옛날처럼 이렇게 과거처럼 확 떨어질지 아니면 어느 정도 중간으로 갈지 뭐 거의 안 떨어질지, 이런 부분이 물론 예측한다고 해서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현재 상황에서 과거를 보면서 예측해 보려고 일단은 미국, 좀 글로벌이라고 써놓고서 결국 미국이지만 미국 금리가 이렇게 변하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미국은 크게 총 4번 미국 금리 변경이 됐었고요. 여기서 한번 왔다 갔다,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도 살짝 올라갔다 살짝 떨어지고 최근에 왕창 올라갔죠. 예, 이 정도가 지금 최근의 변동이고요. 그러면 맨 앞쪽부터 한번 보시면은 맨 앞에는 지금 한번 치우고요. 보시면 여기가 닷컴 버블이죠.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이때 한 1995년부터 쭉, 이건 주가를 이렇게 쓴 거지만 주가가 나스닥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이때가 그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인터넷 그 트래픽 아니면 뭐 방문자 수 이런 것만 가지고도 수익은 아직 하나도 안 나고 아직 수익 모델이 없는 기업들마저도 그런 인터넷에 대한 좀, 지금에 와서 보면 버블인데 그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인터넷 그러니까 수익도 없는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나스닥이 미친 듯이 올라서 그때 경기 과열 억제 목적으로 선제적으로는 아니죠, 오르는 걸 보면서 금리를 크게 6.5%까지 올렸죠. 이 경기 과열을 잡으려고. 그렇지만 닷컴 버블 붕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5148에서 1100까지 78%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이때 또 하필 9.12 테러도 일어났고 전반적으로 큰 충격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뭐 투자 감소, 기업 도산, 대규모 해고 같은 전반적인 급속한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었고 크게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대폭 인하해서 해당 충격을 좀 완화하려고 금리를 확 내렸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1%까지 낮췄었고요. 그래서 결국 어떠한 뭐 오버슈팅이 터지고 그거를 오버슈팅이 그래도 버블이 뻥 터지면서 그걸 수습하려고 낮은 금리로 갔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쪽 구간이죠. 이제 이쪽 구간은 이쪽도 이제 저금리로, 이 구간 처음에 올라갈 때는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어요. 이때가 아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막 100%까지 대출을 해주고 100% 이상까지 대출을 해줬다라고 전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시기, 부동산이 끊임없이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던 그런 시기에서 결국은 뭐 서프라임 모기지도 증가하면서 결국 자산 버블 가능성, 계속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대출은 막 100%, 105% 해주면은 계속 버블이 올라가죠. 그래서 버블 가능성이 증가해서 또 하필 유가 상승도 있었고 미국 이라크 침공이 2003년에 있었대요. 그리고 중국이 이제 원래는 중국이 뭐 글로벌 탑2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었는데 이때 이제 급성장하면서 얘네가 또 원자재들을 워낙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원자재 수요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발생해서 결국 이런저런 이슈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거를 잡아야 되니까 결국은 또 금리를 5.25%까지 올리게 된 거죠. 하지만 잡았나요? 못 잡았죠. 그래서 결국은 주택 가격은 하락해버리고, 주택 가격을 하락했더니 담보 가격보다 주택 가격이 더 낮죠. 그리고 얘는 아마 비소구 금융, 그 담보 대출을 팔아서 모자르는 금액을 차주한테 더 받으려고 이제 청구하지 않고 그냥 그 주택 팔아서 얼마 안 나오면 그걸로 끄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한테 추가 청구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결국 개인들은 주택 가격보다 대출이 더 많으니까 대출 상환 포기하고 주택을 포기하는 거죠. 주택 자체를 포기하니까 결국 압류 급증하면서 경매도 늘어나고, 당연히 경매까지 늘어나면 주택 가격은 더 빠르게 하락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고, 그러면서 리스크가 금융시장으로 전이 돼버리면서 이제 뭐 글로벌 금융위기, GFC라고 하죠.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이때 시점에 뻥 일어나고 일어나고 나서 수습을 해야 되니 0.25%의 극낮은 금리로 또 낮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번 뭔가가 확 오버슈팅 됐다가 확 떨어지는 그런 시점이 또 발생했고요. 이게 두 번째겠죠. 지금 제 그래프에서는 이게 닷컴 버블이 첫 번째고 이거 2라고 쓴 거예요.
악필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는 엄청난 건 아니지만 저금리로 쭉 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졌어요. 좋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금리 인상은 이제 정상화되는 금리 인상이지. 그동안 0.25%라는 말도 안 되는 낮은 금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립금리, 정상화 금리를 향해 이제 올린 거죠. 슬슬.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올렸다기보다는 체력이 되니까 이제 정상적인 금리로 올리자라는 생각으로 올리고 있었고, 그때 하필 또 이제 미중 무역 갈등 터지고 그러면서 뭐 그래도 이건 엄청난 이슈는 아니었으니까 1.75까지 0.75%포인트 낮췄네요. 낮췄고,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졌죠. 코비드 19 터지면서 이건 뭐 주식시장 급락이 오간에 막 사람이 아예 못 움직이고 모든 물류가 멈춰버리고 뭐 그러니까 결국은 큰 일이었죠. 그래서 이때 또 금리를 확 인하했고, 이때 드디어 양적 완화라는 녀석이 강하게 나오게 되었죠. 양적 완화, 금리 인하 플러스. 네. 그러면서 뭐 더블로 이제 돈이 와장창 풀리면서 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시기는 어떨까요? 지금의 시기는 점선이 물가예요. 물가가 확 올라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 미중 무역 옛날부터 온 미중 무역 갈등이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문제도 이제 무역 갈등하면서 공급망 문제 생겼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해서 실질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어요. 확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금리 대폭 인상이라는 이건 좀 그러니까 약간 그동안은 어떠한 엄청난 뭐 버블들에 의해서 잡기 위해서 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정상적이란 말은 웃기지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죠. 금리를 올렸고 인플레이션이 잡혔죠. 꽤 잡혔고 현재 상태는 잡힌 상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말한다면은, 사실 제가 뭐 금리 전문가 이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감히 뭐 이렇게 100%다 말은 못하겠지만, 현재 놓여진 정황으로 봐서는 지금은 그동안은 뭐 과거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터졌던 거죠. 무슨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금리가 오버슈팅 돼서 올라가는 걸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지만 못 잡고 뻥 터지면서 터져버렸으니까 이 경기를 안착시키려면 다시 금리 인하했고, 또 어떤 놈이 빠르게 올라가다가 못 잡았기 때문에 또 뻥 하면서 금리가 내려갔고 했지만,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높은 인플레이션 터지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고, 인플레이션을 잡아냈으니까 이제 뭔가 또 새로운 뭐가 터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립 금리를 향해 가지 않을까. 급락하는 이런 뭐가 오버슈팅해서 폭발을 해야 그걸 다시 수습하기 위해 금리를 막 바닥까지 낮출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으니 그냥 이제 정상적인 시나리오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뭐 옵티멀한 금리, 중립 금리, 뭐 이상적인 금리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만큼 급하락은 하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또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약간 머피의 법칙이 잘 적용되는 스타일이라 예측하지 못한 전혀 제3의 변수가 또 터지면서 금리가 뭐 확 떨어지거나 확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한 정책들이 뭔가 또 꼬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그런 거 당연히 뭐 항상 그렇죠. 정답대로 가는 게 있겠어요. 근데 일단은 현재 상황 하에서 최대한 예측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 상황 하에서는 어쨌거나 뭐 어느 정도 크게 내려가진 않지 않을까. 옛날처럼 뭐 확 내려가는 그런 이런 애들 같이 여기처럼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가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겠다. 그때와는 다르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봐요. 안녕.